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오랜 친구, 지금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절박한 마음으로 글을 옮겼네요. 제목이요, 공수처의 경호직원 꼼수 겁박, 경찰만이라도 제자리 지켜라,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도 권한이 정지된 건국 이래 초유의 위기 상태에서 그것도 모자라 실세 정치인 단 한 명도 구속 수사해본 경험 없는 공수처라는 작은 조직이 경찰과 합세하여 아직 현직 국가대통령인 현직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겠다고 덤비는 상황에 있다. 그런 공수처가 대체 무엇에 쫓기는지 어제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방부와 경호처에 대통령 경호할 생각 말고 체포 집행에 협조하라는 투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즉 경호처 직원들이나 경호를 지원하는 군 장병들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집행을 맡게 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물적 손해의 배상 책임도 질 수 있으며 나중에 퇴직 시 연금 수령까지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이는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지원 병력에게 꼼수 같은 겁박을 하고 이간계까지 쓴 것으로 봐야 한다.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얼마 전 공수처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강짜 부리듯 체포협조 공문 보낸 것까지 친다면 법 집행 기간 중에 이런 무리수를 동원한 사례는 수십 년 법조 생활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다. 한마디로 끝판왕 행태다. 도대체 북한 김정은이나 그의 간첩들에게 공수처가 현재의 절반 정도라도 용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서 분명히 밝힌다. 경호 직원들에겐 목숨까지 건 대통령 경호가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임무 수행이며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권과 법원 관할을 어겨가며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 불법이고 여적 행위이고 또한 그런 불법에 동조하는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공수처의 겁박과 달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고 탄핵 법정 출석 준비 중인 대통령에 대해 불법 부당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나 그 일에 경찰을 동원시킨 지휘부가 그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또한 만약 경호처 직원이나 경호 지원 병력이 혹여 경호 임무 수행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형사 입건이 되거나 손배 소송을 당하게 될 경우 본인을 비롯하여 뜻있는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국민변호인단이 되어 무료 변론과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무엇보다 경찰은 거름마 기관 공수처와 달리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국가 안위와 국민의 안녕을 지켜온 근간 조직이다. 대다수 경찰 직원들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정부가 군, 경찰, 소방 등 제복 근무자에 대한 처우나 보훈 그리고 국민적 존경 기풍 조성에 민주당 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진심이라는 것을 알 것으로 믿는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은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검찰과의 수사 지휘 관계에서 겨우 자기 자리를 잡았다. 그런 상황에서 탄핵 정국에서 국민적 지지가 치솟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다짜고짜 불법 체포부터 하겠다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에 따를 것인가? 그런 지휘에 순응하기보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자, 이런 석동현 변호사의 호소문인데요. 여기는 이제 호소문에 몇 가지 그 강력한 그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 불법을 날뛰는 공수처, 그 다음에 경찰 다는 아닙니다. 일부 지휘관들 이거 처벌받을 것이다. 그것도 곧이라고 했습니다. 그 책임을 오롯이 지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곧 와요. 우선 이제 시민단체들에서 고발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업무가 다시 시작하는 날, 그럼 뭐 어떻게 될지 아시죠? 지금 공수처 그 날뛰는 그 불법 날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란이야. 그다음에 경찰, 군, 이상한 검찰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제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일단 그 사람들은 이제 각오해야 돼요. 국민들이 가만 안 있어요. 이제 뭐 말로만이 아니라 네티즌들이 쫙 체증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체증 다 해놨고요. 고발도 다 해놨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경찰들도 지금 체증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거기다가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46% 됐잖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런 거 신경 쓸 겁니다. 46%.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는 50%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50% 넘어갔다 하면은 그건 이제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불법 난동 저지른 사람들 이제 골로 가게 됩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줄 잘 쓰는 법은 그거야. 법대로 해.
이상한 그 간부들 이상한 그 요구에 춤추다가 거기 줄 섰다가 이재명 혹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줄 섰다가 이제 골로 가요. 법대로 해요. 보니까 불법이거든. 공수처. 이거 내란죄 또 뺐네 이것들이. 근데 무슨 내란으로 체포하겠다면서 내란죄는 또 왜 뺐지? 그 급작스럽게 외환죄는 왜 집어넣은 거지? 외국에서는 외환죄 다 아니라는데 법률가들도 다 아니라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경찰 이제 집행 투입에 이제 명령을 내렸죠. 어떻게 했냐면 장기전에 대비해서 배터리 장착하고 예비 배터리죠. 기저귀를 준비하라.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외국 외신에 이거 나갔겠지 벌써. 아니 좀 팔려 죽겠어요. 무슨 놈의 경찰이 기저귀 차고 야 니네 지금 장난치냐? 기저귀를 차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런 놈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전은 어떻게 될지 국민들을 밟고 올라갔을 것 같아. 국민들이 그 앞에서 진치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거기서 국민들과 경찰하고 말하자면 집단 어떤 난투극이라도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 수천만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 그 생각들을 좀 해. 기저귀 차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런 것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그 비서실장도 오늘 뭐 호소문은 또 발표했는데요. 석동현 변호사도 호소문 발표하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호소문 발표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거죠.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 방문 조사가 가능하다.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체포하려고 그러지 말고 조사할 게 있으면 와서 방문 조사해라. 아니면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자. 뭐 안가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에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뭐 보육지책으로 아마 이런 거 내놓은 것 같은데 이거 대통령하고 상의가 됐겠죠.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만약에 상의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것조차도 참 배신 행위인데 상의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그 방문 조사는 허락할게. 아니면 저 안가 같은 데서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왜냐하면 이 공수처로 대통령이 출두하는 모습 보여봐요. 그게 외신에 타고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질 거예요?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내란죄 니들이 빼놓고 그리고 첫 번째 범죄자로 낙인 찍기 망신 주기 그거고 두 번째 거기 공수처에 가는 건 니네들 안전 보장할 수 있어? 진짜 거기서 내란 일어나. 내전 참. 거기서 붙을 거 아니야. 그땐 이판사판. 좌파들 가만히 있겠어? 뭐 윤석열 뭐 어쩌고 뭐 물러가라 뭐 어쩌고 하면서 경찰하고 막 이렇게 할 거지. 거기 우파 집회 사람들 몰려가서 또 좌파하고 싸움하고 이래서 난리치면 그 수사받는 동안에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이재명이 책임질 거야? 오동훈 공수처장이 책임질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조사는 제3의 장소 이거 명확히 해야 돼요. 정진석 실장님 이거 제대로 해야지. 그냥 말로 제3의 장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문조사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뭐 방문조사까지는 대통령하고 합의했으면 그건 뭐 그렇다 쳐도 제3의 장소는 그냥 뭉뚱거려서 제3의 장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전한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정진석 비서실장도 고육지책으로 이런 걸 내놨겠죠. 뭐 대통령하고 상의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석동현 변호사 말대로 지금 섣부른 이 불법을 자행하는 공수처와 그 일부 경찰 조직들 그 간부들 책임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누가 저지르는지 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여론조사 추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와봐. 한남동의 그 기운이 어떤가.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 기운이 딱 나눠져 있어요. 거기 딱 봐봐. 그럼 느낄 거야. 어느 국민들이 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어느 국민들이 더 정당성이 있는지 그 앞에 표정들이나 숫자를 봐. 그 저 좌파 집회들 그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애들은 꼭 음산해요. 분위기가 몇 명 되지도 않아. 10명, 20명 되나? 음산해. 그리고 아니 그 동네 거기 모여있는 자체 표정들이나 그 분위기가 음산해요. 그리고 이쪽 탄핵 반대 집회는요 축제 같아요. 꼭 대학 축제 같아. 젊은이들이 나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요. 구호를 외치고 자기 나름대로 의견 피력하는데 환호하고요. 표정도 밝고 심지어 옷도 밝아. 그리고 그냥 독지가들이 저도 어저께 뭐 트럭 2대 쐈습니다만 붕어빵하고 붕어빵 트럭 한 차 그다음에 우동 트럭 한 차 두 차 어저께 배치해가지고 했더니 거기 집회에 나온 분들 아주 기분 좋게 환호하면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아주 뿌듯했습니다만 표정들이요 달라요. 왜? 정당하니까. 내 신념이 맞으니까. 저쪽 애들은 나오긴 나왔는데 민노총이 가라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뭔가 이게 깨름직하고 그러니까 표정들이 어두고 중국말 하는 애들이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중국 애들하고 이거 집회하는 게 맞나? 스스로 자괴감이 드는 거야. 중국 애들 막 떠들지. 스산하지. 자, 때는 때대로 갑니다. 법은 법대로 아직까지 너들이 가지우지 하는데 그러나 때는 때대로 가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른 놈들 이제 처벌받고요. 뭐 카톡으로 국민 검열을 한다고? 너들 어떻게 되는지 이제 봐요. 이재명 카톡 국민 검열? 웃기고 앉았네. 참,
이게 뭐 아주 모태똥 시절인 줄 알아? 스탈린 시절인 줄 알아? 히틀러 시절인 줄 알아? 지금 그렇게 독재한다고 될 것 같으냐? 지금이? 아이고 카톡을 검열한다고 고라고라? 일반 국민들을 고라고라?